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시대의 잠재적 위험, 바로 스미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배송 조회, http, bit.ly, ex. 납세자님, 세금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확인. https. 텍스다. 회원님, 미납요금 결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가기. http. pay. 이런 문자 메시지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여러분은 스미싱 공격의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4천억 원에 달했으며 매일 약 350건 이상의 새로운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스미싱 공격의 성공률이 약 15%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스미싱의 정의부터 최신 수법, 실제 피해 사례,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미싱이란 무엇인가? 스미싱은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초기의 스미싱은 단순히 URL이 포함된 SMS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 다양한 메시징 플랫폼으로 확장되었고 수법도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스미싱은 보이스피싱과 달리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 없어 범죄자가 더 많은 피해자에게 동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는 일상적으로 받는 것이기에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미싱 공격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 인터넷 뱅킹 정보 획득을 통한 금전 탈취, 신용카드 정보 획득, 개인인증서 탈취, 랜섬웨어 감염을 통한 금전 요구. 스미싱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스마트폰 하나로 개인정보부터 금융거래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현대 사회에서 한 번의 잘못된 클릭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스미싱 수법 5가지. 이제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미싱 수법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법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미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1. 택배 및 배송 사칭형. 가장 흔하고 효과적인 스미싱 유형으로 택배나 배송 관련 정보를 가장한 문자로 링크 클릭을 유도합니다. 최신 수법. 최근에는 실제 택배사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고 실제와 유사한 송장번호를 포함시켜 신뢰도를 높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증가한 시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시 메시지. CJ 대한통운 고객님의 상품이 배송 중입니다. 배송 조회 http bit.ly 3xgq. 우체국 택배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 예정입니다. 확인 https 포스트 트레이스. 실제 사례 서울의 김모 씨 34는 실제로 온라인 쇼핑을 한 상태에서 택배 조회 링크가 담긴 문자를 받고 클릭했습니다. 설치된 악성 앱은 김 씨의 뱅킹 앱 정보를 탈취했고 2,800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핵심 대응법. 택배 조회는 문자 링크가 아닌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송장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세요. 택배 관련 의심 문자는 택배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세요. 택배 기사가 직접 문자를 보낼 때는 대부분 기사 전화번호가 표시됩니다. 2. 금융기관 사칭형.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 확인, 환급, 미납요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유형입니다. 최신 수법. 금융기관의 실제 발신번호와 비슷한 번호를 사용하거나 메시지 내에 실제 금융기관 로고와 유사한 이미지를 포함시킵니다. 최근에는 보안 강화, 백신 업데이트 등의 명목으로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메시지. KB국민, 고객님 보안 강화를 위한 백신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갱신하기 https
KB, SEC, 신한카드, 회원님, 미사용 포인트 소멸 예정입니다. 확인, http, sh, 포인트. 실제 사례. 부산의 이모씨, 45는 본인이 실제로 사용 중인 은행에서 보안 강화 업데이트 문자가 와서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설치된 악성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가 탈취되었고 대출까지 이루어져 5,6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대응법. 금융 관련 앱 설치나 업데이트는 반드시 공식 앱 스토어를 통해서만 하세요. 금융기관은 문자 링크를 통한 중요 거래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해당 금융기관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3. 정부기관 사칭형. 국세청, 질병관리청, 경찰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공신력을 악용하는 유형입니다. 최신 수법. 코로나19 이후 방역 관련 정보, 세금 환급, 과태료 납부 등의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시의성 있는 이슈, 재난지원금, 백신 정보 등을 빠르게 악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시 메시지. 국세청 2023년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확인, https, tax, ref.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상세정보, http, kdca. 경찰청, 교통위반 과태료 미납건이 있습니다. 조회, https, police. 실제 사례. 대구의 박모 씨 51는 국세청에서 온 세금 환급 관련 문자를 받고 링크를 클릭해 개인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이후 그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3,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대응법. 정부기관은 중요한 정보를 일반 문자 링크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공식 정부 웹사이트는 대부분 GO 또는 KR로 끝납니다. URL을 항상 확인하세요. 중요한 정보는 정부기관 공식 웹사이트나 앱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하세요. 4. 지인 사칭형.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하여 급한 돈이 필요하다거나 새 연락처라며 접근하는 유형입니다. 최신 수법. 단순 문자를 넘어 메신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실제 지인으로 위장합니다. 예시 메시지. 엄마, 나 폰 고장나서 임시폰으로 연락하는 거야. 여기로 문자해줘. 카톡. 형부, 나 급하게 돈 필요한데 이따 저녁에 줄게. 지금 이 계좌로 300만 원만 보내줘. 실제 사례. 광주의 최모 씨 62는 엄마, 나 지갑 잃어버려서 급하게 돈 필요해라는 딸의 메시지를 받고 확인 없이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실제로는 사기범이 딸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도용한 가짜 계정이었습니다. 핵심 대응법. 지인이 새로운 연락처로 접근하면 반드시 기존 연락처로 확인하세요. 급한 송금 요청은 항상 의심하고 직접 통화로 확인하세요. 가족 간에 미리 확인 질문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이벤트 및 혜택 사칭형. 무료 쿠폰, 이벤트 당첨, 할인 혜택 등을 미끼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유형입니다. 최신 수법. 유명 브랜드나 프랜차이즈의 로고와 이름을 무단 도용하고 선착순, 한정 수량 등을 강조해 급하게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예시 메시지. 스타벅스, 고객님, 무료 음료 쿠폰에 당첨되셨습니다. 수령, http, 스타 이벤트. 백화점, 회원님께 생일맞이 10만 원 상품권이 발급되었습니다. 받기, https, 기프트. 실제 사례. 인천의 정모 씨, 28는 유명 커피 브랜드의 무료 쿠폰 당첨 문자를 받고 링크를 클릭해 개인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이후 신용카드 명의 도용으로 2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대응법. 응모한 적 없는 이벤트 당첨은 의심하세요. 공식 브랜드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모션 진위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나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무료 혜택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미싱을 통한 악성 앱의 작동 원리. 스미싱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악성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스미싱 공격의 기본 흐름. 1. 메시지 발송. 사기범이 불특정 다수에게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2. 링크 클릭.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 설치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3. 앱 설치 유도. 배송 조회를 위해, 보안 강화를 위해 등의 이유로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4. 권한 요청. 악성 앱이 설치되면 SMS 읽기, 전화 기록 접근, 저장소 접근 등 과도한 권한을 요청합니다. 5. 정보 탈취. 권한을 얻은 악성 앱은 개인정보, 인증정보, 뱅킹 앱 데이터 등을 탈취합니다. 6. 자금 이체.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거나 추가 범죄에 활용합니다. 2. 주요 악성 앱 유형. 뱅킹 앱 모니터링형. 스마트폰에 설치된 뱅킹 앱을 모니터링하여 로그인 정보, OTP, 계좌번호 등을 탈취합니다. 키로깅형.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정보, 비밀번호, 개인정보 등을 기록하여 전송합니다. 원격 제어형.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여 사용자 모르게 금융 거래를 실행합니다. SMS 전송형. 사용자 모르게 SMS를 읽거나 발송하여 인증번호를 탈취하거나 추가 피해자를 만듭니다. 3. 안드로이드 vs iOS. 스미싱은 주로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iOS가 앱스토어 외부에서의 앱 설치를 기본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iOS 사용자도 피싱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나 결제 사기에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충격적인 실제 피해 사례. 스미싱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 일어난 충격적인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택배 조회로 잃은 신혼부부의 전세금. 서울의 신혼부부 어씨 32와 B씨 30는 이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택배가 자주 오는 시기였기에 고객님의 택배가 배송 중입니다. 배송 조회. http 라는 문자에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들은 악성 앱이 설치된 것도 모른 채 평소와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전세금을 돌려받아 새 집 계약금으로 사용하려던 9천만 원이 모두 사라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악성 앱이 뱅킹 앱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큰 금액이 입금되자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이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전세금을 잃고 새 집 계약도 무산되었으며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훈. 택배 조회는 반드시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하세요. 특히 큰 금액의 거래가 예정되어 있다면 스마트폰 보안에 더욱 신경 쓰고 주기적으로 악성 앱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백신 정보로 속은 노인의 대출 사기. 경기도의 C씨 68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 https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에 관심이 많던 C씨는 링크를 클릭했고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한 앱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C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성 앱이 공인인증서를 탈취하고 전자서명을 도용하여 4,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 돈은 곧바로 여러 단계를 거쳐 인출되었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훈. 건강이나 안전 관련 정보는 감정적으로 민감하여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히 이런 주제일수록 공식 채널, 질병관리청 웹사이트, 보건소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분들에게는 가족들이 스미싱의 위험성을 자주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친구 메시지로 시작된 암호화폐 투자 사기. 부산의 DC 42는 실제 친구 이름과 프로필 사진으로 된 메신저 계정에서 형, 요즘 가상화폐로 좋은 수익 내고 있어. 한번 해볼래?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친구였기에 의심 없이 대화를 이어갔고
친구가 알려준 투자 플랫폼 앱을 설치했습니다. 초기에는 실제로 소액의 수익금을 받아 신뢰가 생겼습니다. 점차 투자금을 늘려 총 6,5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출금을 시도하자 각종 수수료와 세금을 요구받았습니다. 결국 D씨는 실제 친구에게 연락해보고 나서야 사기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교훈. 지인을 통한 투자 제안은 항상 다른 경로, 전화, 대면로 확인하세요. 특히 메신저상의 프로필은 쉽게 도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 금융 투자는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 설치된 앱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스미싱 예방을 위한 핵심 대책. 이제 스미싱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스마트폰 보안 설정. 안드로이드 보안 설정.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옵션을 비활성화하세요.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정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설치하세요.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세요. iOS 보안 설정. 항상 최신 iOS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 사파리의 사기 웹사이트 경고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이중 인증을 설정하세요. 2. 의심스러운 메시지 대처법. URL 확인하기.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정확한 URL을 확인하세요. 정부기관은 고 또는 KR, 주요 기업들은 공식 도메인을 사용합니다. 발신번호 확인, 1588, 1666 등. 기관 대표번호나 기업 발신번호는 스팸 문자에 자주 사용되므로 더욱 주의하세요. 메시지 내용 분석, 맞춤법 오류, 지나치게 급한 상황 조성, 비정상적인 혜택 약속 등은 스미싱 징후입니다. 앱 설치 요구 경계. 문자 링크를 통한 앱 설치 요구는 거의 대부분 스미싱입니다. 공식 채널 확인. 중요한 정보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3. 가족 보호를 위한 대화 방법. 노인 가족 보호하기. 스미싱의 위험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해 주세요. 문자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항상 가족에게 확인하도록 권유하세요.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보안 설정을 해드리세요. 정기적으로 스마트폰을 점검해 주세요. 아이들 보호하기.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지 않도록 교육하세요. 무료 게임, 아이템 등의 유혹에 주의하도록 알려주세요. 부모 동의 없이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칙을 정하세요. 자녀 보호 앱을 활용해 위험한 앱 설치를 모니터링하세요. 가족 간 정보 공유. 새로운 스미싱 수법을 가족 채팅방 등에서 공유하세요. 가족 중 누군가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았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금융 거래 전에 가족 간에 상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4. 사고 발생 시 대처법. 만약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면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1. 악성 앱 삭제하기. 설정, 앱 관리에서 최근 설치한 의심스러운 앱을 찾아 삭제하세요. 2. 스마트폰 안전 모드로 부팅. 악성 앱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안전 모드로 부팅하여 제거하세요. 3. 금융기관에 신고.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계좌 동결 조치를 취하세요. 4. 경찰에 신고하기. 110이나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ECRM에 신고하세요. 5. 개인정보 침해 신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118의 피해 내용을 신고하세요. 6. 증거 보존하기. 의심 문자 설치된 앱 정보, 접속 기록 등 모든 증거를 보존하세요. 스미싱 대응을 위한 유용한 앱과 서비스. 스미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앱과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1. 스미싱 차단 앱. 구글 메시지. 안드로이드 기본 메시지 앱으로 스팸 및 스미싱 차단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후스콜. 발신번호 식별과 함께 스미싱 의심 메시지를 필터링해주는 앱입니다. 스마트폰 안심 서비스.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악성 앱 탐지와 스미싱 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V3 모바일, 알량 모바일. 전문 보안 업체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백신 앱으로
악성 앱 탐지와 함께 스미싱 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캐시워크 지킴이 스미싱 차단과 함께 신고 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앱입니다. 2. 금융 보안 서비스 금융앱 위변조 탐지 대부분의 금융앱에 내장된 기능으로 스마트폰 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푸시 인증 서비스 SMS 인증번호 대신 앱 푸시 알림을 통한 인증으로 SMS 해킹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패턴 인식 서비스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패턴을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생체 인증 지문, 얼굴 인식 등을 활용한 인증으로 비밀번호 탈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보 제공 서비스 국민신문고 스미싱 의심 문자를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채널입니다. 불법 스팸 대응센터 KISA 스팸 및 스미싱 신고와 피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스미싱 피해 신고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정된 계좌 외 이체 시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스미싱 관련 최신 통계 및 트렌드 스미싱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신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피해 통계 2023년 한 해 동안 스미싱 피해액은 약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에서 60대가 가장 많았으나 20에서 30대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피해액은 약 1,500만 원으로 한 번의 피해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스미싱 신고 건수는 일평균 350건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스미싱 공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2. 진화하는 스미싱 수법 딥링크 활용 악성 앱 설치가 아닌 기존 앱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딥링크 방식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스미싱 문자 내 URL 대신 QR코드를 첨부하여 필터링을 우회하는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맞춤형 타겟팅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대상에게 맞춤형 내용의 스미싱을 전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멀티 플랫폼 공격 SMS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등 다양한 메시징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는 공격이 늘고 있습니다. 3. 미래 전망 전문가들은 앞으로 스미싱이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의 관심사, 쇼핑 패턴 등을 분석한 더욱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5G, 6G 시대에 맞춰 영상 기반 스미싱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강현실, AR 및 가상현실, VR 기술이 보편화되면 이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스미싱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방어뿐 아니라 사용자의 지속적인 주의와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인터뷰 스미싱 예방과 대응에 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이민호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합니다.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스미싱 수법은 무엇인가요? 주목해야 할 것은 하이브리드 스미싱입니다. 이는 단순히 악성 링크를 보내는 것을 넘어 문자, 전화, 이메일, SNS 등 여러 채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먼저 택배 관련 스미싱 문자를 보내고 바로 이어서 택배 회사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겁니다. 이런 방식은 피해자에게 훨씬 더 높은 신뢰감을 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보안 설정은 무엇인가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기기 관리자 권한과 접근성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성 앱은 이 권한들을 통해 스마트폰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정, 접근성과 설정, 보안, 기기 관리자 메뉴에서 모르는 앱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용자는 앱스토어, 외부에서의 앱 설치를 차단하고 2단계 인증을 모든 중요 계정에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스미싱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문자 속 URL을 클릭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급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심하기입니다. 특히 금전적 이득이나 위협과 관련된 문자는 99% 스미싱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도 컴퓨터처럼 정기적인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결론 및 핵심 메시지. 지금까지 스미싱의 실체와 최신 수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예방 수칙. 1. 문자 속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정보가 필요하면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세요. 2.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 특히 문자나 이메일 링크를 통한 앱 설치는 위험합니다. 3.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면 100% 사기로 간주하세요. 4. 2단계 인증을 모든 중요 계정에 설정하세요. 특히 금융 관련 앱은 필수입니다. 5.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알 수 없는 출처 설치 옵션은 비활성화하세요. 6.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하여 확인하세요. 7. 스마트폰 백신 앱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세요. 8. OS와 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세요. 보안 패치가 중요합니다. 2. 가족을 위한 당부. 스미싱은 나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반드시 가족,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규칙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속 링크는 클릭하지 않기, 모르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금융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기,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가족에게 보여주기. 짧은 대화만으로도 소중한 가족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시민의식. 스미싱 예방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력도 중요합니다. 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지 말고 관련 기관, KISA 불법 스팸 대응센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가 다른 피해자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스미싱 위험성과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디지털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4. 마무리. 스미싱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주의사항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습관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찰, 검찰, 은행을 사칭한 사기꾼들, 믿음의 심리를 노리는 금융사기 완전 분석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스미싱 관련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동행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빕니다.